현재 시장을 보는 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미국 경제죠. 소위 미국만 잘 나가인데요. 미국 경제는 좋지만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발표될 3분기 GDP, 시장 컨센이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금융 환경이 긴축적이다 보니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제 발표된 PMI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로존, 특히 독일 중심으로 한 기타 주요 국가들이 긴축적인 금융 환경에 대해서 미국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뒷부분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만 이렇게 잘 나가는 경제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강달러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현재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 초반대에서 거래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 밖의 국가들에서는 큰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경제를 보는 뷰, 미국이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아직 경제 지표로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찬물을 끼얹는 것인데요. 아까 3분기 GDP 전망도 해드렸지만 그 뜻은 4분기 GDP는 안 좋다는 뜻입니다. 3분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4분기는 더 안 좋아진다는 뜻이죠. 지금 GDP가 4.3으로 시장 컨센을 전망한다면 4분기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오히려 마이너스까지도 성장률을 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제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못 전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그 다이먼 회장의 위치와 무게감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1% 정도의 정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절반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입장으로 다이먼 회장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 내용 좀 살펴보면 결국 어제 연준의 경제 전망 엉터리라고 했다 이거죠. 근데 이 내용은 1년 6개월 전의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사실 100%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내용만 보게 되면 지금의 연준의 전망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시기를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실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진짜 다이먼 회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즉 과거의 연준의 실축을 끌고 와서 지금의 경제 전망 또한 똑같이 틀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죠.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더 와닿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책 당국들이죠. 연준을 포함해서 마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 전지전능한 느낌을 받는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주장하고 있는 재무부나 연준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것이죠. 결국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고, 더불어서 내년에 일어날 일에서 정책 대응의 능력을 지금 비난한 것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예전부터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고, 예전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나타난 사례는 70년대를 꼽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제 원유의 급등을 제외하고선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재 WTI가 84불 정도인가요? 그 이하로 안정적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의 우려가 터진 가운데 국제유가 수준이 85불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는 글쎄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물론 중동 분쟁이 확대되거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흐르는 상황은 뭐 지금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감산을 줄인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게 감안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70년대처럼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70년대는 인구도 늘고 급격하게 성장을 이어가던 확장 국면이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과 달리 5%, 7%, 8% 가깝게 오르던 시기였고요. 게다가 더 큰 것은 70년대에는 71년 굵직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닉슨 쇼크죠. 금태환 제도의 폐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금태환 제도 폐지의 연장선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확대하게 되죠.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원유 가격의 급등이 생기게 된 것이고 이게 오일 쇼크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오일 쇼크만 놓고 볼 게 아니고 그 전에 촉발이 되었던 금태환 제도의 폐지를 근본으로 71년도, 70년대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71년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번즈는 물가 상승률이 5% 수준, 지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이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낮죠. 그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경기를 부러뜨려서라도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겠다라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70년대처럼 다시 고물가 시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저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히려 고물가가 지속되는 전망보다는 지금의 제약적이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다 보면 어딘가 반드시 경기가 부러지거나 둔화되거나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빌 에크먼의 국채 숏 포지션을 정리한 부분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죠.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뿐만 아니죠. 빌 그로스도 지방은행의 위기론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위기가 해결된 게 아니죠. 제가 저번에도 영상으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SBB 파산 이후 빠르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는 장부상 손실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틀어막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 하지만 진짜 부실 자산은 지금부터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더불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24년부터 차원해야 되는 회사채들에 대한 부담도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게 기초자산으로서의 리스크보다는 파생상품으로 엮인 부분을 더 크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가 7개월 전에 CLO 관련된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자체의 부실보단 오히려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에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회사채의 차환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6개월인가요? 7개월 전에 올린 이 CLO 리스크에 관련된 영상 안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빌 그로스뿐만 아니라 레이 달리오도 24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죠. 저는 지금 미국 경기를 좋게 보고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이 문제 아니냐? 이것도 맞긴 한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빠르게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오히려 침체로 흐르는 방향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지표로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런 입장을 이런 많은 투자의 그루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마켓 PMI가 발표되었습니다. 10월 잠정치가 발표가 되었죠. 사실 이 마켓 S&P 글로벌의 PMI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죠. 탄탄한 미국 경제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확장 국면에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제조업 특히 보시게 되면 50을 기록했죠. 4월 이후 처음 나타난 이런 확장 국면에 들어선 것을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신규 수주와 생산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0월 PMI 내용 중에 보시면 이 가격 변동, 특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물가에 대한 리스크인데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그런 PMI를 보여줬고요. 유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결국 인플레이션 가격 부담은 20년 10월 이후에 보시게 되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평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한 거, 낮아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상품과 서비스 관련된 이런 평균 판매 가격이 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내용이죠. 지금 PMI와 인플레이션을 비교해보면 그래서 결국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PMI 가격 지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흐르면서 반등하는 듯한 모습도 빠르게 조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미국의 서비스 PMI도 50.9로 10월 달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조업은 49.8에서 50으로 이렇게 높아졌고요. 다만 유로존은 정말 최악의 민감 부분에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10월 저희 PMI가 46.5 종합지수죠. 수요 환경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35개월 최저 수준입니다. 제조업 PMI는 43을 기록했고 지금 43.4 9월에서 더 낮아졌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서비스도 47.8 훨씬 낮은 구간에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요. 유로존의 제조업 PMI 보시게 되면 지금 7개월 연속해서 제조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판매 가격 또한 급락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유로 지역의 기업들은 수요가 둔화가 아니고 악화에 따른 그런 고용까지 줄면서 21년 코로나 이후 폐쇄 이후 처음으로 직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소비 둔화로 소비 악화로 이어졌고 이게 결국에는 실직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 양상이죠. 특별히 이 부분은 독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유럽 최대 경제국입니다. 독일의 경기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시면 23년 10월 종합 구매관리지수 PMI는 45.8이죠. 0.6포인트가 더 하락한 것입니다. 10월 제조업 PMI도 침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50.3을 기록했던 9월달에서 더 나빠졌습니다. 48로 지금 위축세로 돌아선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 발표된 10월 S&P 글로벌의 미국 PMI 지수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에 비해서 유럽과 독일 등 기타 다른 국가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못 따라가는 다른 국가들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이대로 해석할 것만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미국 경기조차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러 목소리로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취약한 경제 주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미국 PMI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턴 어라운드 되는 국면으로 해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어제 나온 PMI 자료로만 놓고 보면 물가는 안정적으로 잡혀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전반적인 물가 흐름 지수가 평년까지 위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인플레이션과 비교를 하더라도 하방으로 압력이 흐를 가능성이 더 커졌죠. 다만 이제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확장 국면에 들어선 부분, 특히 제조업 지수가 50을 찍으면서 확장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죠.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정 지출을 통해서 푸시를 해가면서 끌어올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